실전 문제풀이입니다. 실전 문제풀이. 여기 실전 문제풀이는 앞에 써있던 기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기본 공식을 뭐 복잡하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말뜻만 조금 알면 됩니다. 말뜻만. 그리고는 실제로는 다른 문제죠.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문제 1번을 보시면은 AB의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말이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나머지는 역행렬이 없다? 뭐 이놈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 공식하고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기본 공식은 요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먼저 해석해 봅시다. 내분점과 외분점은 우리가 배웠고,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요거 당황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우리 보통 점의 좌표를 좌표 공간에서는 2,3 해가지고 X쪽으로 2, Y쪽으로 3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수직선상에서 표시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A3 이렇게 하면은 Y 값은 따지지 않고 마이너스 1, 0, 1, 2, 3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이 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 값이 필요 없는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점의 이름, 그 점의 좌표, 점의 이름, 그 점의 좌표, 이것도 점의 이름, 그 점의 좌표, 그 점의 좌표죠. 그래서 그냥 내분 외분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것도 X값만 따지면 되는 거, Y값은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 자, 그래서 그냥 문제를 첫 번째 해석을 합시다. 내분이니까 이 점 C는 얼마가 되냐면은 2대 1 내분이죠. 2 더하기 1, 2 더하기 1, 그리고 이렇게 짝을 잘 지으세요. B하고 2하고 A하고 1하고 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쪽에는 이쪽에는 B를, 그 다음에 1쪽에는 A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같은 방식으로 D는 외분점인데 이거 뭐 새로운 공식을 쓴다기보다는 위에 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2 더하기 1 B 곱하기 2 빼기 1 곱하기 A 이렇게 써놓고, 보기가 조금 힘드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얘는 A가 앞에 B가 뒤에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좀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C는 3분의 1A 3분의 1A 그 다음에 3분의 2B 이렇게 3분의 2B구나 이렇게 쓰고, 얘는 같은 방식으로 D는 여기 빼기죠. 빼기니까 D는 분모가 1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A 더하기 그냥 2B 이렇게 썼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걸 계속 풀려고 하는 몰상식하는 학생들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그냥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걸 어디에 쓰게 될지는 몰라요. 아직 뒤쪽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건 두 개를 얻어냈고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역행렬이 없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AD 곱한 거하고 BC 곱한 게 같겠다. 그래서 AD equal BC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다 정리한 겁니다. 정리해놓고 어쩌라고 딱 봤더니 얘입니다. A분의 B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의 해석은 끝났고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주는데 갑자기 얘를 구하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구해낸 조건은 어때요? 문자가 많잖아요. A, B, C, D 4개가 있고 뭐 어쩌라는 개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유리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래요.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3이고 뭐 어떻게 풀다 보니까 B가 5이다 나오면 당연히 이거 구할 수 있겠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근데 이러지 않아도 유리식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A equal 3B이다 이런 걸 찾아내도 A를 뭘로 나타냈어요? B로 나타냈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은 문자로 나타내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가 3B면은 A분의 B는 3B분의 B니까 약분돼서 3분의 1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식을 구할 때는 이런 건 간단한 경험이죠. 그렇죠? 유리식을 구할 때는 꼭 숫자로 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숫자로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한 문자로 나타낸답니다. 한 문자로 나타내려니까 어떠한 일이 필요하냐 이거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
A와 B만 필요합니다. 다른 놈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면 돼요. 이것 두 개 풀려면 어때요? 복잡하죠? 기본은 대입입니다. 이런 식을 다룰 때. 여기 봐요. 문자가 4개 있죠? 그런데 여기 C를 A와 B로 나타낼 수 있지요. 여기 D도 어때요? A와 B로 나타낼 수 있지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여기도 D가 없도록 여기도 C가 없도록 나타내면 되겠구나 하는 걸 판단해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풀립니다. 해볼게요. 여기가 D입니다. 거기에다가 A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B 이퀄. 그 다음에 여기가 C입니다. 거기에다가 B를 곱하면은 3분의 1 AB 플러스 3분의 2 B제곱 이렇게 됐고, A제곱 있고 B제곱 있으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합시다.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A제곱,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3분의 5 AB, 그리고 얘는 그대로 있었으니까 플러스 3분의 2 B제곱이 0이다가 되고, 분모가 싫으니까 양변에 3을 곱해서 3A제곱 마이너스 5AB 플러스 2B제곱이 0이고, 인수분해를 하시면은 3, 1, 그 다음에 얼마? 1, 2, 1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오, 안 되네. 그럼 딴 걸로 해야겠지, 그렇죠? 딴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2, 1. 그러면은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쪽에 써야 되나요? 3A 마이너스 2B 그리고 A 마이너스 B 이퀄 0 이렇게 나온 겁니다. 따라서 A 이퀄 얘를 0 만들도록 3분의 2B 또는 얼마? 얘를 0 만들도록 B다. 인데 이제 하나를 제거해 줘야죠.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A와 B가 서로 다른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A와 B가 A 값과 B 값이 같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너는 죽어라. 그래서 A가 3분의 2B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여기에 대입하면 되죠. B고 여기가 3분의 2B니까 약분 분수하면 2분의 3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도형이라는 부분은 그냥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그대로 써넣기만 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팁으로 분수식의 값을 찾으려면은 A와 B의 값을 따로 찾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한 문자로 만들어주면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복잡했던 거고. 자,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은 함수 로그 2x의 그래프 위에 두 점. 선생님 여기에서 로그 2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까? 그래프 그리기 싫은데요. 안 그리면 되죠. 그래프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전부 다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프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는 대충 그리면 돼요. 대충 그리면 되고 필요하면 점점 구체적으로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안 그려도 되는 문제에서 그릴 필요가 없다고요.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fx가 로그 2의 x 위에 두 점 a라는 점은 a, fa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b, fb가 있는데 이 두 점 a, b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했다. 그때 그 점의 그 내분점이 x축 위에 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되어 있을 때 이 문제 파악을 조금 해봅시다. 뭐냐면은 풀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아는 말을 꼬박꼬박 다 바꿔가면서 해석해가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파악해 보라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진짜로 내가 아는 걸 다 써먹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잘 봐요. 문제 파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중에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그릴 건데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상황을 대충 그리는 겁니다. 잘 봐요. 이 그림이 뭔지 몰라도 그냥 대충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A, B라는 두 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 A를 찍고 여기에 하나 B를 찍어 봅시다. 그랬더니 이놈의 X좌표가 A라고 주어져 있고 이놈의 X좌표가 B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A, B는 지금 당장 이 상태에서는 숫자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FA, FB라고 했는데 F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러니까 요 F 기호를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여기는 로그 2B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B를 넣은 거. A일 때는 FA가 로그 2A겠구나. 뭐 이 정도 해놓고 그렇지만 이 상황만 가지고는 지금 어디? 여기를 파악한 거. 이것만 가지고는 뭐 아무런 문제 풀이가 도움되는 게 없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A와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실제로 이걸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구할 수 있다. 이거는 내분점 공식을 쓰면 내가 구할 수 있겠네. 만일 구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1대2로 내분하는 어떤 점이 있는데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구할 수는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서 구하진 않고 구했을 때 생각을 합시다. 구했을 때 이게 뭐 어떻다고 그냥 구하면 도움 됩니까? 아니죠. 구한 놈이 X축 위에 있다. 그러니까 X축이 여기에 있다니까. 잘 봐. 별표를 구해봤자 두 개를 구해서 A, B를 이용해서 별을 구해봤자 X값을 구해봤자 도움이 안 돼. 그냥 A, B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잖아. 그런데 이것 두 개를 이용해서 여기 동그라미 부분 내분점의 Y값을 구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냐 이거죠. X축 위에 있다니까 여기가 0이 된다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놈과 이놈에 대해서 1대2 내분 공식을 써서 이 동그라미 값을 구하면 그러면 뭐다?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만 하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해볼게요. 여기를 구하는 겁니다. A, B의 내분점인데 그놈을 다 구하는 게 아니고 Y값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대2 내분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2고 B하고 A하고 짝이고 A하고 2하고 짝입니다. 그러니까 요 놈을 이쪽에 로그 2의 A 그 다음에 이쪽에는 로그 2의 B 이렇게 곱했더니 이놈이 여기가 너무 가깝나요? 이놈이 전체가 얼마다? X축 위에 있다니까 0이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A 제곱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관계식만 구하면 되는데 딱 보고 분수식이잖아요. 0 되려고 분모 신경 쓰지 말고 분자가 얼마다? 0이답니다. 그래서 분자 로그 2B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2A가 얼마? 0이답니다. 미수가 같으니까 정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 2를 A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할까요? 로그 2의 B 더하기 로그 2의 A 제곱이 0이다고 하나로 뭉쳐줍니다. 미수가 같으니까 로그 2의 A 제곱 B가 0이다. 그랬더니 우리 얘를 구해야 되는 놈이잖아. 그치? 로그 벗겨주면 되죠. 얘는 2의 0승 2의 0승 그래서 1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내분적 외분적 공식을 안다고 막 쓰는 게 아니고 실전 문제에서는 그게 어때요? 굉장히 일부분만 사용돼요. 일부분만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문제의 구조를 파악해주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자, 3번도 한번 봅시다. 3번은 뭔가 쌤 여기도 A, B, C, D 뭔가가 많이 나와서 난 정말 힘들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한 행렬 문제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 이렇게 직선을 꺼놓고 y 이퀄 x 꺼놓고 이게 y 이퀄 마이너스 x 꺼놓고 어떤 점 하나를 주고 이 점이 a, b인데 이 거리가 c고 이 거리가 d예요. cd는 거리고 ab는 좌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 어쩌라고요 했는데 문제에서는 그냥
M이라는 행렬에다가 AB를 곱했더니 CD가 나왔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CD를 AB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생각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딱 하나밖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러니까 자, 요 직선을 x 빼기 y 이퀄 0이라고 만들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봅시다. 그러면은 C는 앞에서 배웠죠? 요거 조금 귀찮은 공식이라고 했죠? 루트 x 앞에 거의 제곱 1, y 앞에 거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해봤자 1.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 AB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 A 빼기 B의 절대값. 같은 방식으로 D는 이 식을 x 플러스 y 이퀄 0으로 만들고 마이너스 x를 이쪽으로 넘긴 겁니다.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쓰면은 역시 루트 요놈의 제곱, x 앞쪽의 개수의 제곱, y 앞쪽의 개수의 제곱. 그래서 1 더하기 1이고 여기에 AB를 대입한 거. A 플러스 B의 절대값 이렇게 했습니다. 절대값 때문에 귀찮아요 하는데 절대값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A, B가 지금 양수입니다. 그렇죠? 양수고 이 직선이 X값과 Y값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 A입니다. B가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어떻다? 아, 이거는 B가 A보다 크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D는 루트 2분의 A 플러스 B이고 그 다음에 C는 루트 2분의 여기가 A보다 B가 크기 때문에 음수 절대값 풀면은 B 빼기 A입니다. 그래서 B 빼기 A 이렇게 해놓고 요걸 가지고 이제 C와 D를 뭘로? C와 D를 A와 B로 나타낼 수 있다. 그게 요 행렬을 뜻하는구나 하는 걸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행렬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한 번 더 예쁘게 정리하면 C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A 요렇게 끊어낸 거고 플러스 루트 2분의 1B 그리고 D는 여기 루트 2분의 1A 더하기 루트 2분의 1B라고 꺼집어내서 연립방정식 본 거 있죠? 그쵸? 행렬에서. 얘를 행렬식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CD는 AB에다가 그 앞에 개수들로 만들어진 행렬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곱해서 관계식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알았다? 요 놈이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M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고 문제에서는 M 더하기 M의 역행렬을 구하라고 했는데 M의 역행렬 그냥 구해보시면은 바꾸고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대로 나옵니다. 뭐 그거는 역행을 구하는 계산해 보시면 되고 그럼 두 개를 더했던 것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개를 더했던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끼리 더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2,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2, 루트 2분의 2, 루트 2분의 2이고 모든 성분의 합은 이거 없어져서 루트 2분의 4 유리하면은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뒤쪽은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계산할 때 귀찮은 거 여기서 역행을 구하는 거 약간 귀찮지만 이게 복잡해 보여도 제곱 빼기 제곱이 간단한 숫자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1로 나오는 숫자다. 그래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4번. 네,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은 말이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여러분들 문제 읽을 때 앞에서부터 읽고 첫 줄만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런 문제들 읽을 때 말이 복잡할 때는 단락을 끊어놓고 각 단락을 비교하는 게 우선입니다. 여기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가 반복되냐면은 원에 대응, 원에 대응, 원에
대응. 이 말이 계속 반복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x, y, c 이런 문자에 집착을 할 게 아니라 원에 대응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빨리 파악해야겠구나. 그래서 원에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보니까 어떤 행렬이 원에 대응한다면은 그 행렬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중심의 x값과 y값과 반지름을 이 행렬을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고 여기는 1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렬 A도 이 원에 대응한다고 했으니까 이 원의 방정식을 읽고 x, y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중심, 원의 중심 마이너스 c 플러스 1, 0 그리고 반지름 c라는 것만 찾아내고 나면 얘를 계산할 일은 없다는 거죠. 원의 방정식을 보고 중심이 어딘지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행렬 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c 플러스 1 그리고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얼마? 여기가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 c 이렇게 생겼고 A 제곱은 이쪽 원에 대응한다고 했으니까 이 원은 중심이 1, 0 반지름이 k니까 어떻게 생겼냐면은 1, 0, 1, k 이렇게 생겼군요. 이렇게 해놓고 k와 c를 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a고 이게 a 제곱이네. 여기를 보니까 이놈을 제곱하면은 요놈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그냥 요렇게 보고 풀면 되는 거예요.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c 플러스 1의 제곱이 1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c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c 플러스 1이 0이고 c 제곱 마이너스 2c가 여기가 1 없어져서 0. 그래서 c 빼기 2가 0. 따라서 c가 0 또는 2인데 문제에서 보시면은 K도 양수, C도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구나. 죽어라. C는 2입니다. C가 2니까 C를 2라고 써놓고 여기 2라고 이제 고치고 K를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2니까 이것 두 개 곱한 0 그리고 얼마? 4. K가 4군요. 그래서 C는 2, K는 4. C 더하기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6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여러분 1넘법을 잘 파악하세요. 어떻게? 일일이 일부 부분만 읽으면서 내가 얘를 어떻게 계산할까 이런 거지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항상 전체적인 구도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자, 문제 5번. 문제 5번은 중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중점 때문에 여기 선정했는데 사실은 중점 문제보다는 그 앞쪽이 조금 중요한 거죠. 중점 같은 경우는 봐요. 이거 문제 목표부터 설정할까요? A, 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중점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A점의 좌표와 B점의 좌표만 알아내면은 우리는 중점 공식 어때? X값끼리 더해서 반, Y값끼리 더해서 반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점 공식은 간단하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하자? A와 B의 좌표를 구하는 데 집중하자. 근데 A, B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Y 이퀄 2의 X승 그 다음에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 플러스 2분의 5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아이고 나 그래프 그리기 싫은데요. 못 그리는데요.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충분히 해뒀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제가 그래프 강의 했었잖아요. 그렇죠? 잘 못 그리겠다 싶으면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꼼꼼히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것도 대표적입니다. 이 그래프 대충 위로 올라가도록 생겼고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아무렇게나 그려. 아무렇게나. 단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야겠죠. 그렇죠? 대충 그렸습니다. 대충 그려놓고 여기가 2의 X승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2분의 5승이라고 할 때 만나는 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인데 교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입니다.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는 봐요.
어떤 요 놈의 x값이 얼마인지 알파인지 여기가 베타인지 모르지만 알파나 베타를 넣으면은 여기에 넣으나 여기에 넣으나 어때? 높이가 같아져야 되죠. 그런데 만일 알파나 베타가 아닌 다른 감마라는 값을 넣으면은 감마라는 값을 여기에 있는 높이하고 여기에 있는 높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조금 기억하세요.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려면은 두 식을 같도록 하는, 그러니까 2의 x승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 플러스 2분의 5를 같도록 하는 x값 두 개를 구하면은 그놈이 교점들의 x값이 됩니다. 교점들의 x값. 그럼 교점들의 x값을 만약 구해준다면은 y값도 구하려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 높이 나오잖아. 혹은 여기에 집어넣어도 이 높이 나오잖아. 어디에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두 식을 이런 느낌? 교점을 구하려면 식 이퀄 식을 풀면은 x값이 이게 뭐다? 교점의 x값. 그러면 이 교점의 x값을 이쪽 식이든 이쪽 식에 집어넣으면은 y값을 필요하면 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풀면 됩니다. 이 식과 이 식을 같도록 하는 x값만 구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걸 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잠깐 멈춰서서 이거 지수 방정식에서 푼 겁니다. 2의 x승도 있고 2의 마이너스 x승도 있습니다. 해볼게요. 이게 2의 x승 이퀄 마이너스 이게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2분의 5입니다. 얘를 t라고 하면 얘는 t분의 1이구나.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2분의 5. 이거 2차 방정식으로 풀면은 x값이 구해지겠구나. 해볼게요. 양변에 x를 곱하면은 t제곱 이퀄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5t 넘기면은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5t 플러스 1이 0. 분수 실으니까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1 2 이퀄 0. 어떻게 인수분해 2, 1,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t가 2분의 1 또는 2. 근데 t의 본래 모습이 뭐였냐면은 2의 x승. 따라서 x가 이게 2의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또는 1. 그럼 이 x가 뭐냐면은 이 점의 x좌표가 1이고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이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의 x좌표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마무리. y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넣을까요? 여기에 넣을까요? 당연히 여기에 넣는 게 간단하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2분의 1. 그리고 이걸 여기에 넣으면은 2.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점의 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중점의 좌표는 이렇게 된 거죠. 두 개 더해서 반이니까 중점은 0. 두 개 더해서 반이니까 2분의 5의 반 얼마죠? 4분의 5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게 A, 요게 B였다 이런 내용 됐습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네, 문제 6번이다. 문제 6번은 말도 복잡하고 해석이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조금 주의해서 해석을 해주세요. 자, 구하라고 한 거는 PQ 사이의 거리인데 PQ가 알파1, 베타1, 알파2, 베타2 즉 이 알파, 베타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뭐예요? 어떤 x, y를 만족하는 값입니다. 만족하는 값인데 얘가 이렇게 좌표로 돼 있으니까 하나는 x값, 하나는 y값 뭐 이런 좌표 공간에서의 문제라는 걸 추측할 수 있고 추측이 안 되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럼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는 부분부터 해석해 볼게요. 알파1, 베타1, 알파2, 베타1, 2를 구하려면 실수 xy를 구해야 되는데 xy가 아무 xy나 되는 게 아니고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 조건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겁먹지 말고 대문자는 행렬 요렇게 작은 문자는 그냥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a가 요 주어져 있죠? 거기에 요걸 곱하면은 4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도 곱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0이니까 0에다가 빼기 얘인데 빼기 단위행을 알고 있죠? 1100, 그러니까 x-y 그리고 0, 0, x-y, 즉 정리하면은 4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그리고 여기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뭐랑 같다? b랑 같답니다. 그러면은 17, 4, 4, 1. 이걸 풀라고요? 못 풉니다. 이걸 조건만 찾아내면 됩니다. 간단한 것부터 요게 4여야 되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4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1이어야 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퀄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뭔데? 아 잠깐만, 요게 4라면은 요거는 얼마가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니까 거기에 4 곱한 건 요거 저절로 16 될 거고, 여기는 이거랑 똑같으니까 1이네. 아 그러니까 이것 두 개만 만족하면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 복잡한 말이 한마디로 줄이면 여기까지 됐구나. 그럼 이걸 갖다 붙여놓고 해석하는 겁니다. 요거인 x, y를 구하면은 알파1, 베타1, 알파2, 베타2가 나온대요. 아 그러니까 이 위쪽은 이제 싹 개소리가 된 겁니다. 쓸데없는 말이 된 겁니다. 요거 두 개만 뽑아내니까. 요거 값을 구하면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면은 알파1, 베타1, 알파2, 베타2를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그 공식을 이용하면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지 같은 생각을 하면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가 복잡합니다. x도 2차, y도 2차이기 때문에. 물론 풀면 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얘를 그냥 한 번 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얘는 어떤 방정식?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인데 중심이 x축, y축 그릴 필요 없어요. 0,0이고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그런데 이놈은 직선입니다. 직선인데 요렇게 P와 Q 두 군데서 만나려면 반드시 이 원이랑 어때요?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한쪽으로 모아놓고 x-y 플러스 1 이퀄 0, 얘를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얘를 구하라는 얘기죠. 문제의 뜻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풀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가 0,0입니다. 여기가 P고 여기가 Q. 어디가 P고 어디가 Q인지 꼭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이런 관계다. 대충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는 PQ의 길이를 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점의 좌표를 연립방정식을 풀면 풀 수는 있지만 구할 수는 있지만 그런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 원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다. 뭐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요게 있다. 여기가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이니까 이 점의 좌표를 구할 필요는 없고 요 길이는 그냥 2구나. 그 다음에 요렇게 직선으로 내리면은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우리는 요 길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고요. 요 길이를. 뭘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그래서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은 루트 요놈의 제곱, 요놈의 제곱 2, 그리고 0, 0 넣으면 1. 그래서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을 이용하면은 여기 현의 일부분, 현의 정확한 반, 요 부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 부분을 K라고 하면은 K의 제곱이 이놈 제곱 4 빼기 이놈 제곱 얼마? 2분의 1 해서 2분의 7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K가 루트 2분의 루트 7 이렇게 됐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뭐예요? PQ의 길이니까 2배입니다. 그래서 이 K는 2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7 루트 2 양쪽에 곱해주면 루트 14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의하세요. 원과 직선 사이를 교점할 때 그 원위의 점의 좌표 찾는 일은 우리 거의 없습니다. 없고
현의 길이 이런 거 구할 때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야겠다. 요거 기억 못해서 못 써먹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처음 외웠던 공식. 좌표값을 구해서 뭐 이걸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데 이게 원위의 점일 때는 이런 걸 써먹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원과 직선이 나오면 항상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기본 문제, 기본 공식들을 활용하는 거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건에는 자치의 해석, 방부등식의 정확한 해석에 관한 문제 하면은 도형이 끝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먼저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